천사의 가면 뒤에 숨은 악마들, 프롤로그 완벽했던 삶.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32살. 강남에서 프리미엄 필라테스 스튜디오 3개를 운영하는 사업가이자 서울 한복판 펜트하우스에 사는 금수저였습니다. 아버지 윤재혁은 제2건설의 대표입니다. 중견기업이지만 부동산 개발로 승승장구하던 회사죠. 저는 외동딸로 자라며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철없는 금수저는 아니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제 사업을 구상했고 졸업 후 아버지의 투자 한 푼 받지 않고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견하구나. 이 아빠가 자랑스럽다. 첫 매장이 흑자를 냈을 때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7년 전 저는 운명을 만났습니다. 강민우. 건축가 지망생이던 그는 제 스튜디오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키 182cm, 단정한 외모, 무엇보다 배려가 몸에 밴 남자였습니다. 서현 씨, 이 공간은 채광이 생명이에요. 여기 통유리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의 제안은 완벽했고 매장은 대박이 났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2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서연아, 당신과 함께라면 판잣집에 살아도 행복할 것 같아. 프러포즈 때 그가 한 말입니다. 순진했던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신라호텔 다이아몬드홀, 500명의 하객. 민우의 부모님은 초라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족입니다. 민우 씨,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축사에 민우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눈물이 감동이 아니라 탐욕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신호는 달콤했습니다. 민우는 제 사업을 도왔고 곧 아버지 회사 전무로 스카우트 됐습니다. 사위가 이렇게 능력 있는 줄 몰랐네. 우리 회사 건축팀 좀 맡아봐. 민우의 실력은 확실했습니다. 그가 설계한 주상복합 건물은 완판됐고 아버지는 그를 후계자처럼 아꼈습니다. 서연아, 민우 씨 정말 잘 만났구나. 어머니도 민우를 칭찬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한장 아이, 그리고 절망. 결혼 1년 차, 저는 임신 소식에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민우는 저를 번쩍 들어 올리며 기뻐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울먹이셨고 저희 부모님은 돌잔치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12주 차, 심장박동이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산입니다. 그날 이후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임신, 15주 차에 또 유산, 세 번째 임신, 8주 차에 유산. 환자분, 습관성 유산입니다. 자궁 내막이 너무 얇아서 착상이 유지되지 않아요. 체질적인 문제라.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씨는 문제 없는 건가요? 네, 남편분은 정상입니다. 그럼 며느리 문제네요. 차가운 시선, 명절 때마다 듣는 핀잔, 아이도 못 낳으면서 뭐하러 결혼했대요. 저는 7번의 시험관 시술에 도전했습니다. 매일 밤배에 호르몬 주사를 맞았고 온몸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민우는 처음엔 함께 병원에 갔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안 돼. 한 번만 더. 제발. 마지막 시도. 7번째 시험관. 임신이 됐습니다. 하지만 9주 차에 또다시 심장박동이 멈췄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그날 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민우가 발견했습니다. 서연아, 그만 울어. 미안해. 내가 미안해. 민우는 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옆에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수진, 제 20년 지기 친구, 두장 수진, 내 유일한 위안. 수진이는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였습니다. 저와는 정반대의 환경에서 자랐죠. 한부모 가정, 어머니는 식당 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서연아, 너네 집 진짜 크다. 처음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수진이가 한 말입니다. 저는 그녀의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대학 4년 내내 저는 수진이를 도왔습니다. 학비를 빌려줬고 돌려받지 않았고 옷도 나눠줬고 취업도 도와줬습니다. 제 스튜디오에서 일자리도 제안했지만 수진이는 거절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그런데 나는 내 힘으로 해보고 싶어. 너한테 너무 많이 받았어. 그 자립심이 저는 좋았습니다. 수진이는 중견 마케팅 회사에 취직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가까웠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수다를 떨었고 제가 힘들 때 수진이는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유산을 반복할 때 가장 많이 운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좋겠어. 고마워, 수진아. 너만 있으면 돼. 수진이는 제 남편과도 친했습니다. 너무 친해서 가끔은 제가 질투할 정도였죠. 민우 오빠,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수진이 내가 그 프로젝트 맡았다며? 대단한데. 민우는 수진이를 동생처럼 대했고 저는 그들의 우정이 예뻤습니다. 여보, 수진이도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그래, 우리 셋이서 평생 함께하자. 하지만 그 함께의 의미가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세장 입양, 그리고 하늘이. 마지막 유산 후 6개월, 저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로서 결함이 있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그때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입양하는 건 어때? 뭐, 피가 섞여야만 가족인 건 아니잖아. 세상에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아. 우리가 그 아이에게 따뜻한 집이 되어주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남자는 천사였습니다. 정말 괜찮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오히려 이게 우리의 운명인 것 같아. 서연아, 우리 진짜 가족 만들자.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도 열광했습니다. 대박, 서연아, 민우 오빠 진짜 최고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 그치? 나 정말 복 터진 것 같아. 당연하지. 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입양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민우는 유독 한 보육원을 고집했습니다. 여기 지인 소개로 알게 됐는데 정말 좋은 곳이래. 원장님도 훌륭하시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보육원이었습니다. 도착하자 원장 김선희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어머, 민우 씨, 오셨어요. 이상했습니다. 너무 친밀한 반응. 마치 자주 만난 사람처럼. 원장님, 제 아내 서연입니다. 아, 네. 민우 씨가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부인분 정말 이쁘시네요. 원장은 저희를 영화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이를 만났습니다. 생후 4개월, 통통한 볼, 까만 눈동자, 그리고 묘하게 민우를 닮은 이마선과 귓불. 어머, 여보, 이 아기 당신 닮았어? 에이, 그냥 아기들이 다 비슷하게 생긴 거지. 민우의 반응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하늘이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 아이, 저희가 입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늘이는. 참, 하늘이 친부모가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 후 바로 보내셨어요. 건강 상태는 완벽합니다. 입양 절차는 놀라울 만큼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보통 6개월 이상 걸린다는데
우리는 3주 만에 모든 서류를 받았습니다. 민우 씨가 워낙 정성을 다하셔서요. 하늘이 정말 좋은 부모님 만났어요. 원장의 미소가 왠지 이상했습니다. 너무 아는 듯한 미소. 하지만 저는 행복에 겨워 그런 위화감을 무시했습니다. 내장 완벽한 가족, 그리고 균열. 하늘이가 집에 온 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민우는 완벽한 아빠였습니다. 기저귀도 갈고 밤중 수유도 도왔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여보, 내가 할게. 당신 쉬어. 아니야, 나도. 서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하늘이는 우리 둘 다 필요해. 민우의 배려는 지나쳤습니다. 그는 하늘이와의 시간을 거의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스킨십을 노골적으로 피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미안. 하늘이 깨면 안 돼. 나 애 방에서 잘게. 한 번, 두 번. 어느새 우리는 2개월째 같은 침대에 눕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왔습니다. 이모가 왔다. 우리 하늘이. 그녀는 하늘이를 위해 명품 아기 옷, 최고급 장난감을 사왔습니다. 수진아, 이거 버버리 아기 옷이잖아. 80만 원짜리인데. 에이, 우리 조카한테 쓰는 거 아깝지 않지? 너 월급으로 이런 거 사면 어떡해? 보너스 탔어. 괜찮아. 하지만 수진이의 월급은 300만 원. 보너스를 받아도 이런 고가 선물을 계속할 순 없는데 어느 날 수진이가 하늘이를 안고 속삭이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아니, 이모가 미안해. 수진아, 뭐라고 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이한테 사랑한다고 한 거야. 황급히 화제를 돌리는 수진이. 그날 밤부터 저는 이상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5장 의심의 시작. 하늘이가 10개월이 됐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스튜디오에 급한 일이 생겨 오후에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요. 거실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벌써 왔어? 나 하늘이 봐주고 있었어.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 2개가 풀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혼자 있었어? 민우는? 응. 민우 오빠는 회사 갔고 나는 그냥 놀러 왔다가 하늘이 봐주고 있었어. 이상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지만 제가 없을 때 혼자 오는 적은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아기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언제부터 잤어? 한 30분 전. 내가 재웠어.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으앙. 새벽 3시. 하늘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볼게. 자, 민우가 황급히 일어나 하늘이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잠이 덜 깬 상태로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문틈으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쉿. 하늘아, 아빠가 여기 있어. 괜찮아. 아빠 딸. 저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여보, 뭐라고 한 거야? 응.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이가 악몽 꿨나 봐. 방금 아빠 딸이라고 했어? 에이, 그냥 귀여워서 한 말이야. 별 의미 없어. 하지만 민우의 표정은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결정적 순간은 하늘이의 첫 생일 사진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찍어준 사진들을 프린트하려고 그녀의 폰을 빌렸습니다. 서연아, 내 폰에 사진 많으니까 골라서 뽑아. 고마워. 갤러리를 열자 이상한 폴더가 보였습니다. 내 하늘이.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왜 수진이의 폰에 내 하늘이라는 폴더가?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습니다.
그 안에는 하늘이의 사진이 수백 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찍어준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가 목욕하는 사진, 하늘이가 자는 사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이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그 아기의 얼굴은 지금의 하늘이와 똑같았습니다. 사진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촬영일 2023년 2월 14일. 하늘이가 태어난 날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장 완벽한 복수 준비. 그들은 여전히 뒤에서 만났습니다. 탐정의 보고에 따르면 주 2회, 제가 스튜디오에 있는 시간을 노려서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날짜를 정했습니다. 하늘이 돌잔치, 7장 돌잔치, 그리고 폭탄 선언. 서연아, 돌잔치 진짜 성대하게 하자. 우리 하늘이 인생 최고의 날로 만들어주자. 수진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자기 친딸의 돌잔치인데 이모 역할에 충실하다니. 그래, 특급 호텔에서 하자. 하객도 200명 정도 부를까? 대박. 나도 친구들 많이 데려올게. 민우도 신이 났습니다. 장인어른도 기뻐하시겠는데 회사 사람들도 많이 초대하자. 좋은 생각이야, 여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무대가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돌잔치 당일, 시그니엘 서울 그랜드 볼룸. 200명의 하객, 화려한 장식, 대형 스크린. 우와, 서연아. 너무 예쁘다. 수진이는 하늘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라는 걸 모르는 하객들은 친한 이모 정도로 생각했겠죠. 민우는 턱시도를 입고 제 옆에 섰습니다. 자기야, 오늘 정말 완벽해. 그치? 오늘은 정말 잊지 못할 날이 될 거야.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민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실 하늘이는 입양아가 아닙니다.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하늘이는 제 남편 강민우와 제 친구 오수진의 친딸입니다. 뭐라고?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우는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 마. 서연아,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친자 확인서, 민우와 수진의 카카오톡 대화, 모텔 CCTV, 병원 출산 기록, 횡령 증거. 으아악. 수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하객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건 민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남편은 3년 전부터 제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유산으로 괴로워할 때 그들은 호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아이가 생기자 보육원 원장을 매수해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그들의 딸을 떠넘긴 겁니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우, 이게 사실이냐? 장인어른, 그리고 아버지,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민우는 지난 2년간 회사 계좌에서 2억 8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스크린에 횡령 증거가 떴습니다. 이 자식이 아버지가 민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직원들이 급히 말렸습니다.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20년 우정을 배신하고 내 남편을 빼앗고 나한테 내 딸을 떠넘기고 미안하다고 끝? 하객들이 수진이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런 년이 어디 있어. 친구 남편이랑 바람이라니. 쓰레기네. 진짜. 민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내가 유산으로 죽고 싶다고 울부짖을 때 당신은 내 친구 품에 안겨 있었어. 내가 7번의 시험관 시술로 온몸이 망가질 때 당신은 그녀와 아이를 만들고 있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미리 신고해둔 것입니다. 강민우 씨,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안 돼. 제발. 민우가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수진 씨도 입양특례법 위반 공범으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수진이가 제 다리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200명의 하객 앞에서 그들은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8장 무너진 왕국. 그날 이후 민우와 수진의 삶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우는 횡령죄와 사문서 위조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석방 없이. 수진이는 입양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 원, 회사에서 즉시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처벌은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민우의 회사 동료들, 수진의 지인들 모두가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민우의 부모는 저희 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얘야,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어머님, 저는 유산과 불임으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저를 아이도 못 낳는 여자라고 손가락질하셨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시는 겁니다. 어느 날 불륜녀 오수진이 제 스튜디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녀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20kg은 빠진 듯했고 눈가는 다크서클로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대화 좀 하자. 할 말 없어. 서연아, 나는 진짜 내 친구였어. 처음엔 정말 널 위했어.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근데 민우 오빠가, 아니, 민우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를, 그래서 3년간 계속 만났어? 아이까지 낳으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수진아, 너는 선택했어. 매 순간 나를 배신하기로. 내가 내 집에 와서 내 남편과 눈빛을 교환할 때 그게 선택이었어. 내가 호텔에서 그를 만날 때 그게 선택이었어. 내가 임신을 확인하고도 아이를 지우지 않았을 때 그게 선택이었어. 그리고 그 아이를 나한테 떠넘기기로 한 것도 내 선택이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나 이제 못 살겠어. 회사도 잘렸고 친구들도 다 등 돌렸어. 엄마는 내 얼굴 보기도 싫대. 나 진짜 죽고 싶어. 죽고 싶으면 죽어. 넌 내가 7번이나 유산했을 때 나보고 살고 싶냐고 물어봤어? 넌 내가 우울증, 약 먹으며 하루하루 버틸 때 옆에 있었어? 있었지. 근데 뭐 했어? 내 남편이랑 호텔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잖아.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받는 고통은 내가 나한테 준 고통의 10분의 1도 안 돼. 저는 그녀를 뒤로하고 스튜디오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하늘이를 봤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1년간 밤낮으로 돌본 아이였습니다. 첫 웃음, 첫 뒤집기, 첫 말, 모든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엄마가, 이 아이는 죄가 없어. 하늘이가 제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엄마, 좋아.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하늘이를 지킬게요.
새로운 시작. 친권 소송은 2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수진이는 양육 능력이 전혀 없었고 법원은 하늘이의 친권을 저에게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했습니다. 오수진 씨는 양육 능력이 없으며 윤서연 씨가 지난 1년간 하늘이를 성실히 양육했음을 인정합니다. 판결이 났을 때 수진이가 법정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하늘이는 내 거야. 내 아이라고.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수진아, 넌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 넌 생물학적 엄마일 순 있어도 진짜 엄마는 아니야. 하늘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넌 이제 하늘이의 인생에서 사라져. 수진이는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판결 후 저는 민우를 교도소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아, 민우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하고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하늘이 친권 내가 가져왔어. 고마워.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지 마. 당신은 하늘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이야. 하늘이가 자라면 진실을 알려줄 거야. 그리고 그때 하늘이가 당신을 용서할지 말지는 하늘이 몫이야.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질 뻔했어.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섰어. 당신이 없어도, 당신의 배신에도 나는 강하게 살 거야. 그리고 행복할 거야. 당신들 없이.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신 보지 말자. 교도소를 나오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에필로그 3년 후 제 스튜디오는 지금 5개로 늘었습니다. 민우와의 이혼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 12억 원과 아버지 회사에서 횡령당한 돈을 돌려받아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도 만났습니다. 서연 씨,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재혁 오빠, 아버지 회사의 신임 이사님입니다. 3살 연상의 그는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과거를 모두 알고도 저를 받아줬습니다. 하늘이도 좋아하는 파스타 먹으러 갈까? 좋아요. 엄마, 우리 내일 놀이동산 가자. 그래. 우리 하늘이 약속. 저는 하늘이를 안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 없이도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하늘이 피가 섞여야 가족인 것은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끝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이는 그들이 제게 남긴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서원의 통쾌한 복수와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